저널리스트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요 밑에 이제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룬 남자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조던 벨포트 지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로도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로도 제작돼서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의 늑대란 뜻이 되겠죠. 그 이게 이제 그 영화로는 조금 더 이제 과장되어져서 나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길기도 했고 근데 이제 좀 이 주식 관련해서 영화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관심이 좀 있고 약간 좀 그러면은 그 영화가 이제 재밌어요 끝까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조금 자기 관심사가 아니다 하면은 영화가 조금 너무 길어서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좀 재미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영화로도 봤고 책으로도 봤고요. 근데 이 지금은 사실 책으로 리뷰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영화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영화랑 같이 자연스럽게 함께 리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조던 벨포트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주식 사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소비라든가 향락을 즐기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게 이제 초반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어떤 쾌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책으로도 읽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상 이거 거의 자서전이랑 다름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영화는 조금 더 극대화된 장면들이 많이 있다고는 해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떤 극단의 쾌락까지 느끼면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FBI 수사를 받게 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죄가를 치르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뭐 그러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뭐 전형적인 권선징악이라고 하면 권선징악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조던 벨포트의 어떠한 이 인물이 보여준 이 일대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이제 천재적인 인물, 천재적 또 영리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돈을 그렇게 어마하게 짧은 시간에 벌었다는 것은. 근데 사실 그 정도 짧은 시간에 돈을 벌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다기보다는 이제 이른바 이제 주식 사기를 통해서 벌었다라는 것인데 방식은 대략 이러해요. 이제 이 조던 펠포트가 자기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이제 브로커로서 이제 미국 그 여러 전역에 이제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무슨 주식이 좋아요 빨리 사야 됩니다라고 이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서 주식을 구매하게끔 그렇게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전화통 붙들고. 근데 사실 이제 그 주식들은 그 페니스탁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이제 그 가치가 증명되지 않았고 사실은 굉장히 헐값이면서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으로는 이른바 약간 이제 쓰레기에 가까운 그러한 주식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물론 그러다가 뭔가가 터지면 엄청 대박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헐값에 사실상 본인들이 이제 구매를 해놨다가 저녁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투자 브로커로서 저녁에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그렇게 이제 브로커 일을 하거든요. 조그마한 사무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어느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근데 이제 저녁에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서 막 하다 보면 이제 솔깃솔깃하게 되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하면서 투자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이 점점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미리 투자가 되었던 이 얘네들은 이제 비싼 가격에 그것을 팔고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은 이제 다시 헐값이 되어버리고 본인들은 돈을 버는 그러한 약간의 이제 구조. 그게 이제 확장이 되어서 스트레튼 오크몬트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번듯하게 차리게 되는데 사실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작업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그러니까 스트랜트 오크먼트에 취직을 한 젊은 어떠한 그 주식 브로커들조차도
다른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왜 보통 연봉 1억 연봉 1억 그러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냥 그 회사에서는 그냥 이제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연봉 1억을 받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브로커 생활 뭐 몇 년 했는데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땡기지 못하면은 한 3년 차 만에 뭐 그러면은 오히려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거죠. 근데 사실상으로는 전형적인 어떠한 작전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헐값에 본인들이 어떤 뭐 뭔가를 사놓고서는 사람들한테 뭐 100원짜리 물건 하나 미리 사놓고서는 사람들한테 이 물건 사실은 이제 곧 10,000원이 된대, 지금 빨리 사놔야 돼 해놓고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그걸 사기 시작하면 점점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근데 그게 5,000원쯤 뭐 6,000원쯤 되었을 때 자기들은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어떤 작전의 어떠한 그러한 그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당장에 이제 조던 벨포트 이 본인도 그렇고 거기에는 직원들조차도 이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어떤 향락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어 그 지금 이 부분에서 일단은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부를 축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런저런 그 이 노력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제 부를 축적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주식의 어떠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제도의 빈틈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폭발적인 어떠한 그 수익을 내는 그렇게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왜냐면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노력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부를 축적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이른바 이제 정신적 단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커지는 만큼 사실상으로는 삶에 대한 철학과 통찰이 깊어진 사람이 많은 부를 거두게 되더라도, 가지게 되더라도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를 시켜내고 지켜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던 벨포트와 스트랜터 오크먼트에 있었던 여러 직원들은 너무 짧은 시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한 정신 수양을 할 수도 없고, 부정한 방법이 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거잖아요.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주식을 가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 쳐서는 사야 된다라고 권유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부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난잡하고 태폐적이고 자기 삶을 파괴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쌓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삶은 점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전형적인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는 그러한 책이고 또 영화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책을 읽었는데 발췌한 부분 가볍게 읽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101페이지인데 이 챕터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마약이라는 챕터인데, 진짜 마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러한 부분들의 사기를 통해서 돈을 팍팍팍 벌어 제끼는 이러한 것이 어떤 마약의 효과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나왔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객장에 있는 수천 명 중에 30대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 잘생긴 데다 허영심이 강했고 혈기도 왕성했다. 그들은 수제 양복에 흰 와이셔츠, 실크 넥타이, 순금 손목시계를 치장하기를 좋아했다. 10분의 1에 불과한 여성들은 터질 듯한 뽕브라에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고 아찔한 스커트와 스파이크 힐로 멋을 냈다. 이런 패션은 스트래턴의 인사 규정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사기를 북돋느라 눈 감아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스트랜트 오크먼트에 모여든 젊은이들이 어떠한 스타일의 젊은이들인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삶에 대한 깊은 통찰 자체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아직은 젊고 허영심에 이제 많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돈만 되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이겠죠. 지금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쉽게 표현하면은 사실상 별 가치 없는 주식을 사게끔 자꾸 유도를 해가지고 저기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결과론적으로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느낌의 어떠한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커니즘에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정상인 거죠 원래는. 젊은 스트레턴인들은 발정난 동물처럼 책상 아래, 화장실 진열대, 옷장 안, 지하 주차장, 그리고 건물 유리 엘리베이터에서까지 애정 행각을 벌일 정도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급기야 근무 기간 확립 차원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사무실에서 애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공문의 맨 위에는 애정 행위 금지 구역이란 제목이 들어갔고 아래에는 개가 교미하는 모습 위에 X자가 그려진 빨간 동그라미를 얹었다. 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형태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불을 쌓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정신적 훈련이나 어떤 철학적 소양이 쌓인 것은 아니고 그러면 아주 이제 그 저차원적인 형태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은 낮은 그러한 형태였는데 부는 아무나 거머쥘 수 없는 불을 짊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과 없이 이게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최소한의 도덕심조차 없이 이거 쉽게 표현하면 회사에서 그냥 집단으로 아무 그 여과 없이 그런 어떤 애정 행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런 식의 애정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람이 할 바는 아니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실히 이제 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것에 입각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어떤 그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병폐가 깊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아까 그 챕터에도 마약이라는 단어를 쓴 거겠죠. 그래도 괜찮았다. 공문을 돌린 것으로 충분했다. 모두가 젊고 아름다웠고 그들은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한창 왕성한 젊은 스트레턴인 모두의 가슴과 영혼을 불태워 엄청난 업무 성취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좀 과하긴 해도 이 활동적인 쾌락에서 에너지가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즐기면서 이들의 전화를 받고서 이들에게 속아서 거래를 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그러나 누가 그들의 성공을 따지고 들겠는가? 그들이 벌어들인 돈의 양은 엄청났다. 신입 브로커가 첫 해에 25만 달러를 벌지 못하면 무능하게 여겨졌고 2년 차에 50만 달러를 벌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3년 차에 100만 달러를 넘게 벌지 못하면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했다. 그보다 3배나 많은 실적을 내는 브로커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해서 3년 차가 되면 몇십억 버는 거는 우스운 일이다. 그런 거죠. 어, 뭐 뒤에 부분도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재산이 줄어들었다. 영업 보조원들은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단순히 전화 응대만 하는 영업 보조 직원도 연간 8만 달러를 벌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만 해도 8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거의 1억 정도를 연봉 1억 정도 가까이 벌었다는 거죠. 이것은 구식 골드러시나 다름없었고 레이크 석세스는 신도시가 되었다. 아직 어린 스트랜턴인들은 이곳을 브로크 디즈니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놀이공원처럼 신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란 뜻이었다. 뭐 요렇게 해서 요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뭐 얘네들은 멋진 차를 몰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뭐 팁을 많이 주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롱아일랜드의 멋진 골드코스트에 있는 저택을 살기를 원했다. 새로 입사해서 한 푼도 없는 브로커들도 마찬가지였다. 스트랜트 오크먼트 직원이라는 신용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그 월스트리트의 늑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요 부분 또 요거 포인트는 지금 이 충분한 어떠한 그 성숙된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소양이 정신적 소양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부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조던 벨포트조차도 FBI 수사를 받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벌고 소비를 했던 이런
이제 이 직원들도 젊은 나이에 그 사실 뭐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FBI 수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직원들이 이제 이 회사를 나오고 나서 과연 본인들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쉽게 표현하면은 사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본인들의 실력으로 벌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잘 현혹시켜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저기 가치 없는 주식에다가 투자가 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일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뭔가가 실력이 쌓이는 일로서 어떠한 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다음에 이제 소비는 원래 우리가 소비의 비가역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이 회사 아까 디즈니랜드라고 했던가요? 브로커들이 디즈니랜드라고 했던가? 그 표현이 그러한 디즈니랜드가 사라졌었을 때 그때 이 도취되어 있었던 이들은 과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었겠는가 하면은 안 봐도 사실 뻔하죠. 대부분은 상당히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회사 자체가 이미 FBI의 수사를 받고 이러한 식으로 된 회사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회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은 부의 어떠한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가로막히고 나의 발목을 잡는 물귀신과 같은 그러한 어,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버리겠죠. 그 회사 그 딱지가 붙은 거죠. 그러한 측면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떠한 경제 활동이 그 한 여러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포인트가 된다. 일단은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관심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어떤 흥망성쇠, 삶의 흥망성쇠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은 책이나 영화를 보는 것이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관심이 없으면은 영화도 좀 길고 책도 이제 그렇게 페이지 수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권해드리긴 하는데 그런데 만약 좀 관심이 있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뭔가를 막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 부자고 이거를 단순히 부러워하거나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떳떳하게 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떠한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읽어내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형태로 종국에는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더 고민되더라도 진짜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내가 불을 읽어내는 그러한 생산적으로 불을 읽어내는 쪽에 나의 삶을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우침을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처럼 좀 관심이 있거나 하면 재밌어요. 영화도 재밌고 책도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